연합 마이 TV. 안녕하십니까. 마이TV에서 기획 제작하는 이슈앤토크, 정석대가 만난 사람들을 진행하게 된 여주시 삼북면 주민자치위원장 정석대입니다. 이슈와 토크는 지역의 현안 그리고 논쟁거리들을 주제로 삼아 우리 시민사회단체의 여러 계층에 계시는 분들을 초대 손님으로 하여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맞는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 대안들을 검증하는 그런 토크입니다. 이 토크들을 통해서 우리 여주 사회의 발전을 위한 밑받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슈앤토크의 정석대가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초대 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민행동 이삼열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은옥 간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제가 하는 것보다 직접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행동 대표 이삼열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과 사업을 하다가 건강상 이유로 여주에 10년 전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여주를 사랑하는 기회도 많아지는 그 과정에서 여주 그 쓰레기 발전소라는 그 엄청난 일을 맞이하여 시민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계기를 통해서 여주에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시민행동이라는 그 단체가 싹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동참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러나 그 어렵게도 또 대표 자리를 또 맡게 돼서 한층 지금 어깨가 무거운 상태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고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삼열 대표님께서는 그 여주에서 사회활동을 뭐 두드러지게 하신 바가 없으신 것 같아서 여주시민행동 초대 대표를 맡으신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직업은 컴퓨터 그 프로그래머였고요. 예. 이제 창업을 해서 예. 요새 IT 이제 보안 회사를 창업을 했고, 그동안 제품도 만들고 현재 사업체는 운영하고 있다가 지금 회장 자리로 물러나고 이제 내려와서 거의 일주일에 반 이상을 여주에서 시민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대개 좀 뭐 운동권 출신이나 젊은 시절 뭐 그런데 연배를 보시면 한참 저희 사회 혼란기 때 대학을 다니시고 뭐 그랬을 연배 같은데 혹시 뭐 학생운동이나 뭐 이런 운동권은 뭐 경험이 없으신지요? 운동의 앞잡이는 섰는데요. 선배들이 앞으로 밀어내서 근데 뭐 운동을 지휘하거나 뭐 실제 운동에 심취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그 당시에 그 젊은이들이 좋아했던 그 문화, 음악 문화, 그룹 사운드 문화 여기에 더 심취하고 그러셨군요. 그런 쪽에도 뭐 생활을 나중에 했었습니다. 저 연주도 한번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실 안 수 됩니다, 안 됩니다. 기타 돈 지가 하도 오래돼서 그러시군요. 학교 다닐 때 혹시 그럼 뭐 그 학생운동 저 참여하실 때 닭장차라 그러죠? 닭장차 네. 타보신 경험도 있으신가요? 뒤집은 적은 있습니다. 뒤집어 큰일 하셨네요. 예. 최은옥 간사님은 저희가 이제 이 여주 시민행동 출범 그 기사 내용을 볼 때 16차례의 어떤 임원회의, 운영회의를 걸쳐서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됐다라는 그 여러 가지 상고가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상고의 과정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우리 최은옥 간사님이라면 충분히 이런 일을 해낼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던 부분이라든가 어려운 점이 있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고 또 본인 소개도 좀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주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내 아이가 살아갈 그 여주의 미래를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에 속하는 예, 평범한 주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시는 일은 평범하지 네. 않으신데. 아니요, 그 제가 하는 일은 예. 아주 평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하는데 특히나 뭐 시청에서 의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 제가 이제 방청을 좀 많이 하잖아요. 예, 예. 모니터링을.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특별한 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특별하지 않거든요. 시민들이면 누구나 그런 거를 해야 될 의무, 책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뽑은 의원이, 내가 뽑은 시장이 얼마나 나를 대신해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당연한 일을 하는 건데 자꾸 특별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당연한 일을 같이 하셨으면은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특별하다는 의미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 저 최은옥 간사님처럼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가정의 기준을 세우는 가정이 네. 내가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기준이 세워지는 마음속에 세워지는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네.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을 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뭐 소개 더 하실 내용 있나요? 그리고 참 제가 물어본 거, 질문하신 거, 여주 예, 시민 예. 행동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것들.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중간에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뭐 잘 되고 있는 거냐, 되기는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목적에서 밝혔듯이 비정당, 비정치, 비영리 단체를 목적으로 하는 이제 단체거든요. 예. 예,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그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단체들은 성향이 비슷한, 이념이 비슷한 그러한 정당이나 뭐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쉽게 됐는데 저희는 다양한 성격의 분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비정당이나 비정치를 어떻게 우리가 단체 안에서 이걸 해결해 갈 수 있겠느냐 다 생각이 다른데 이제 그 부분을 정리해내고 고민하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길었던 거는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이 힘들다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그 여주에서 시도되는 단체이기도 하고 진짜 시민단체면은 이러한 형태로 가야지 시민의 여론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힘들지 않게 시간은 걸렸지만 재밌게 토론하고 재밌게 합의를 끌어내고 하면서 이제 출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뜻이 세워지고 보람 있는 네. 일을 할 때는 별로 힘이 들지 않는 게 뭐 네.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주변에서 보시기에는 이런 여주에서 특히 여주에서 이런 시민단체 순수한 시민단체가 결성돼서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기 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보고 앞으로 더 애정을 가지고 좀 지켜볼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노력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질문에 작년 가을이면 여주시의회에서 여러 사건들이 벌어진 때라고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민선 7기가 출범을 하고 시의회도 출범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여주 시민 행동이 탄생된 계기 중에 하나를 여주시 행정과 여주시의 활동이 제공했다고 보여진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그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작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첫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후를 보면은 여주에서 뭐 의회에서 직권상정이나 뭐 의원 발의로 이제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통과되는 사례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분노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저희 단체가 출범하는데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근데 그 문제는 이러한 시민단체가 필요한 이유가 특정 정당의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 이렇게 국한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이러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꾸준히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재의 의회나 여주시의 모습이 조금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그렇게 크게 미치지는 않았다.
근데 여주 안에서 이런 시민 예. 단체가 필요하다 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은 거를 굉장히 크게 다영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런 시민단체가 필요성이 생기고 이렇게 자발적인 시민단체가 생기는 계기를 만든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직권상정 얘기를 하는데 몇 차례 정도 직권상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의회 의장에 의해서 직권상정이 이루어진 거는 예산안 가결할 때 이제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직접적으로 이제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직권상정에 대해서 반발이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피하면서 본회의에서 투표할 수 있는 의원 발의를 의원 발의를. 채택을 예, 했었죠. 예, 예. 예, 의원 발의로 다른 것들을 이제 통과시킨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불법이라든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뭐 쉽게 우리 사회적인 말로는 꼼수를 좀 부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예. 이제 우리 대표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주 시민행동 단체 성격이 이제 우리 아까 최은옥 간사님이 말씀하신 중에도 나왔는데 비정치, 비정당, 비영리 시민단체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힌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일단 그 시민 운동이라는 행동이라는 이 단어들이 바라보는 목적의 관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 시민들의 권리를 예. 시민들한테 돌려주자는 그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그 목적들이 있는데 하위 목적들이 있는데 그 목적들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두 소화시키기에는 뭐 저희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뭐 미처 따라가지는 못할 거고 또 너무 방대하면 또 초점이 또 흐려지는 그렇죠. 예, 경우가 예,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를 좀 함축하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시민의 권리를 돌려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순수한 어떤 의미의 활동이다. 예, 예. 그렇지 뭐 이념이나 어떤 그 정치적 색깔에 의해서 그 시민이 원하는 바 시민의 권리를 왜곡시키거나 이런 저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선언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지침이 명확해야 다양한 우리 회원들도 한 뜻으로 그 행동을 같이 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부분이 시민들한테 순수하게 전달이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저희를 호응해주고 또 열렬히 또 지지해주지 않을까 해서 분명히 그 밝히게 된 동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비정치, 비정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이게 유하게 지금 지나갔으니까 좀 이제 우리 오늘 이 토크를 좀 더 좀 활기 있게 위해서 제가 하나 좀 이렇게 던지겠습니다. 예, 좀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구성원 중에 지방선거 때 모 의원의 선거 캠프에서 선거 종사자를 했던 분이 현재 임원 중에 꽤 높으신 위치에 지금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비정당화일 것이냐 비정치적일 것이냐 우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희석시키고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든가 활동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떤 목적, 행동의 목적과 인원의 구성은 약간 좀 다르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그 누가 됐던 행동의 일치성과 목표의 일치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비정당, 비정치라고 하는 그 범위를 확 확대해 버리면 사실 저희 그 회원 가입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또 인적 인프라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구성이 어렵게 보여집니다.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관을 만들 때 우리 관사님도 계시지만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그 했던 그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현재 정당에 가입된 사람 또는 앞으로 정당 활동을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에 이제 한정하고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더라도 현재는 그 정당에
정확히 깊숙이 들어가서 일을 하시지 않으면 예.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저희 회원으로 가능하다. 저희가 이렇게 규정을 내렸습니다. 이 그거는 부분에 뭐 다- 조금 더 예, 설명드려도 예. 될까요? 그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해 계셔요, 당원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비당원으로 할 때는 회원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분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 정관에 보면은 정당에 당원 소속돼 있는 거는 저희 회원이 되는데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그 정당에서 그걸 뭐라 그러죠? 직책을 당직을 맡고 있지 않으면 당직자. 예. 당직을 맡고 있지 않으면은 당원이더라도 저희 회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일반 그 당원이면서 저희 회원일 경우에 뭐 지방선거나 어떤 선거에 출마를 하겠다고 공언이 됐거나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다음 선거가 있을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분은 저희 그 회원에서 제명 내지는 자격정지, 스스로, 예, 스스로 사퇴를 자격정지를 하지 않으면, 예. 저희가 이제 그렇게 규정에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 여주 시민 행동의 어떤 그 운영상의 문제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사실 단체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재정적인 문제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 담당 예, 우리 최영혁 간사님. 예. 네.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예. 예, 그 저희가 이제 비영리 단체라고 또 정리가 돼 있죠. 목적 예. 그 성격에. 그래서 영리를 전혀 추구하지 않되 활동하려면은 돈은 필요하다. 이제 활동비가. 그래서 저희는 회원들의 순수한 그 자발적인 그러니까 월 회비로 그러니까 운영비를 충당을 하고요. 그러니까 간간히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회비로만 운영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인원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단체들이 시 보조금을 받는데 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것들을 주위에서 조언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보조는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의 회비로 그러니까 운영을 하겠다라고 현재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회원 가입해 주시고. 그럼 뭐 다 무보수 봉사직으로 책임을 맡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러면. 네. 저는 이제 그 주민자치위원장을 지금 현직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또 여주 시민행동의 그 어떤 목적에는 공정하고 청렴한 주민자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주민자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제가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껏 주민자치다운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은 좀 별로 없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지역 현안이나 지역의 문제들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이 진짜 바라는 것들 그다음에 네.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서 우선순위가 정해진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민자치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민자치를 목적으로 여주 시민행동을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 그다음에 그 주민자치라는 개념에 그 어떤 사업들이라든가 여주 시민연대가 하는 어떤 사업들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어떤 일들을 자치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예전에 그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봐서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지방 자치제도의 확립이라는 예, 그런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중앙정부의 분권화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앙 정부의 권한이 분권화된다라는 것은 반대적인 얘기로 하면은 지방의 자치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치라는 거는 재정적인 자치, 그다음에 법령적인 정비를 통해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 간의 어떤 분권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그 작은 또 우리 여주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또 작은 또 면 단위의 또 자치가 또 있습니다.
네, 요 면 단위의 또 자치도 하나의 주민 자치의 영역에 또 들어오는 건데 현재 저희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 면 단위 이하의 아주 소단위 주민자치까지는 저희가 영향이 미치지 못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그래서 현재 여주시에 초점을 맞춰서 여주시가 어느 정도의 주민자치를 향해서 가는지를 저희가 예의주시를 하고 그 주민자치를 위한 그 시민의 권리 보장을 여주시가 어느 정도 발전을 시킬 건지 이 부분에 아마 거의 초점을 맞춰지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아울러서 세부적인 행동으로는 의회가 공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과 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현재 뭐 바라보는 시각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렇게 좋은 점수를 후하게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서 그 부분도 또 저희가 자치의 일환으로서 큰 어떤 의회의 독립, 행정부와 견제하고 독립적인 의회 활동을 시민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의원들의 부분도 주민자치 일환으로서 저희가 또 바라볼 수 있고요. 또한 선출직들, 정치인들이 과연 이 시민들한테 내세운 공약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또 이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하는지 하는 그런 매니페스토 운동의 과정도 저희 영역에 지금 둘 그런 그림을 그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각도 예를 들어서 발전소랄지 지역의 뭐 해당 이런 문제들. 또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 지역에서 이제 저희에게 그 어떤 요청이 온다면 하나의 소통의 또 플랫폼 역할도 저희가 또 할 계획이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조직을 정착해 나가려고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큰 틀에서 정리를 좀 하면은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시장을 비롯한 그 공직자들의 시행정의 그 사업이라든가 이런 진행 여부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견제하고 균형적으로 시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 되는 시의회 활동을 또 감시도 하시면서 또 지원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생겨나는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그분들을 돕는 일들을 같이 해나가시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함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주민자치라는 말씀을 이제 그 목적에 넣다 보니까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적어돼서 활동이 너무 큰 활동으로 이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에 참여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과 시의회 그다음에 지역 현안 이렇게 해서 이것에 도움을 주고 거기에 같이 활동을 하시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겠다는 것으로 이 여주 시민 행동의 주 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예. 네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은 그 뭐 지역 현안 문제들은 뭐 그냥 뚜렷하게 어떤 목적이 있고 주제가 생기니까 되는데 시행정이라든가 시의회 활동을 그 잘한다 못한다는 기준을 세우는 게 굉장히 좀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양진 시장님은 지역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여주 시민 문제, 인구 문제를 얘기하실 때 여주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실 거다. 그거는 60년의 통계치에 의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연 통계치에 의해서 시민 인구의 증감이 결정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좀 고민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중 한 사람이라서 통계에 의한 여주 시민이 증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여주 시민 행동을 맡고 계신 분들의 시각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증가돼야 되는데 이제 저출산 문제랄지 현재 그 결혼해서 자녀 낳는 적정기에 그 부모님들이 문화가 많이 바뀌었고 뭐 이런 복합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런 문제까지 이제 우리가 책임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은 영역 밖의 일이고요. 다만 좀 어쩔 수 없다 추세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연적인 생산적인 것 갖고는 당연히 이 말이 맞죠. 당연하죠. 그러나 노력은 이제 유입을 통해서 또 인구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시에서 이제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느냐를 저희가 관심 있게 가질 거고요. 이런 굴뚝 공장을 만들어서 젊은 세대를 지금 유입한다고 하는 이런 정책은 시에서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향후 점진적으로 예, 예. 꼭 필요하고 불유불급한 사안이 아니면 예, 예, 예. 그 대신 이제 IT나 뭐 이런 바이오, 예, 예. 또 농촌과 연계되는 스마트팜이나 이런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을 여주시 자체에서 키워서 예. 전철로 가까운데 판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거기 IT 인재들이 IT, 어마어마하게 예. 모여 있는 건 누구나 다 예, 아시죠. 핵심인 그러면 된 전철료 3-40분이면 그분들이 그 비싼 그 판교 주변에서 안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판교에서의 수요가 팽창되는 그 IT 그 수요를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산업단지나 이런 IT 단지 밸리를 만들어서 우리 나름대로의 그 인구 유입 이런 정책들을 예, 예. 꾸준히 노력해야만이 우리 그 새로운 미래의 젊은 세대들이 우리 여주로 오게 되고 우리 여주에 와서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해서 자연적인 생산과 유입 생산이 같이 어울려져서 어떤 인구의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예.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 이삼열 대표님께서는 구체적인 대안 방법까지도 지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묻는 의도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사실 시민들이 원하는 시장님은 그런 시장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시민들이 원하는 리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리더들이 좀 분발할 수 있도록 또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평상시에 우리 최현옥 간사님께서는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조례, 예결심이나 이런 특위 활동할 때 꼼꼼히 모니터링을 해오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또 잘못한 모니터링 중에 잘못한 시의원들의 발언이 있다든가 모르면 현장에서 바로 끄집기도 하시고 지적하기도 하시는 아주 용감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지켜봤던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켜봤던 우리 시의 활동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했다라는 거 그런 말씀 칭찬도 있으면 좀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시간 관계상 칭찬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감사할 때 이제 모니터링을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모니터링 할 때는 뭐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간 때우기 식으로 했었는데 거듭거듭 할수록 어떻게 어느 기준을 어디다 놓고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여주시장님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 관련해서 이제 어느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해당 과 과장님한테. 어떻게 이게 시나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정책이 수립이 안 됐는데 이거를 추진을 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제 기억 속에서 그 과장님 답변이 어땠냐면은 시장님이 일단 나가서 시민들한테 약속하지 않았냐. 어르신들을 밥 한 끼 대접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고 그럼 시민들한테 약속한 거면은 추진을 해야 되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또 그 의원님이 또 질문하더라고요. 예산을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랬더니 여기저기 태양광 사업도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들 거다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 이제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누군가 한 사람의 생각이 나가서 툭 말을 던지면은 그게 그대로 그냥 실행이 돼버리는 이러한 여주시 행정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스러웠던 것 같고 딱 듣는 순간에 사실 속에서 욕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하나 10원 하나 내기 위해서는 정말 없는 사람들 피땀 흘려가면서 세금 내고 있는데 그 돈을 이렇게 쉽게 나가서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그 수백억이 그 자리에서 정책이 돼버리고 예산이 집행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
저는 공무원분들이 이러한 그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봉사하는 직이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집행할 때 합리적이지 않으면은 분명하게 그 시장님한테라도 그 위에 누구라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여주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양진 여주시장님께서 그 마을 단위를 다니시면서 하루 저녁을 주무시는 그런 행사들을 해오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행사시마다 어르신들에게 한 끼 식사 대접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어떻게 예산을 반영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할 것인가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안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또 여주시의 세금이기도 하고 또 이게 복지 예산으로 만약에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는다고 해도 그 큰 사업비를 다른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해서 거기서 어떤 수익 창출이라든가 좋은 것들이 생겨서 오히려 더 나은 복지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여기를 보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얘기하시는 걸 듣고 뭐 시장님이 시민들하고 약속한 거니까 공직자는 무조건 따른다. 뭐 예산을 편성하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참 그것도 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주민자치 그때 예. 얘기한 부분과 좀 연결돼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연결해서 이제 울컥하신 건 아니시죠? 아니 이거 이제 좀 전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지방자치라는 이런 부분과 주민자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앙에서 권한을 받고 지방자치가 권력을 이양받을 자세가 돼 있어야 그렇죠. 이게 그 지방 자치가 완성이 되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주민 자치도 완성이 되는 건데 지금 이러한 그 일련의 이런 방식의 예산 즉 이 공무원들 분들이나 또 의회에서 승인하는 의회의 의원님들이나 또 이걸 집행을 결정하는 시장님이나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자립도입니다. 우리 여주시의 재정 자립도를 머릿속에서 벗어내면 안 됩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최하위권이죠. 굳이 좀 30% 말하기가 좀 30%는 넘지 못하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고 저도 오랫동안 그 회사를 운영하고 민간 기업에서 하고 학교 다닐 때도 경영학을 공부를 했지만 이 예산을 이게 남의 주는 돈이라고 교부금은 그러면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자립도를 높이고 이익을 내는 지자체가 이렇게 우리 여주같이 좀 안 되는 데다가 이렇게 주는 건데 이걸 부끄럽게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응? 그냥 그거 당연히 우리가 더 많이 받아가야 되라는 그 욕심을 낼 게 아니라 우리가 자립도를 높여서 우리가 좀 주면 안 될까? 이게 이제 가장 근간에 돼야 지방자치를 위한 법률적인 이양도 될 것이고 제도적인 그런 것들이 와서 우리 시장님도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지고 거기에 대한 또 시민들도 그 권리가 많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 연결목이거든요. 그 포퓰리즘성 일종의 그런 복지가 되는 건데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결국은 뭐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뭐 어른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른도 중요하지만 애들도 중요하고 청소년도 중요하고 다 모두 중요한데 어떻게 예산을 골고루 주어진 환경성에서 나눴을까 이 부분이 이게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가는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를 우리가 자립도를 끌어올리려고 생각해야지 쓰고 보자.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혹시나 다른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예산에 대해서 아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양진 시장님이 이거를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고 그리고 독거노인들에 대한 관리도 이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 대한 관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예산을 아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재정 자립도를 그러니까 높여야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나라에서 돈 그러니까 가서 돈 받아갖고 이렇게 막 퍼주기 하고 이제 이런 거는 줄 수 있을 때는 줘야겠죠. 근데 그때까지는 조금 더 알차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예. 한마디만 더 예, 예, 예. 드리면 복지 쪽에 굉장히 관심이 예. 복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좀 해봤는데 예. 지금 우리 이 복지라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저도 그거는 100% 동의를 합니다. 다만 빚을 내서 복지를 한다. 이거는 좀 고려해봐야 될 문제고 예. 또 복지를 우리가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아까 시장님이 고민하는 인구가 증대가 되느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복지 확대가 되는 그런 그림을 나는 저희 시장님이 좀 그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앞으로도 어떤 정당 어떤 시장님이 하시든 정말 생산성 있는 복지를 투자를 하고 또 그게 여유가 생기고 자립도가 높아지면 또 점진적으로 복대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좀 일관성 있는 시정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의 생각이 시민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의 높낮이가 시민의 행복을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재정 자립도에 준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우리 어르신들하고 시민들이 좀 생각을 좀 하고 또 그 속속들이를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한번 여주시가 전체적으로 좀 한번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은 각 마을에 각 마을에 노인 어르신들이 모이는 노인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여력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과연 한 끼 대접을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만 더 보충해서 보완을 해드려도 충분할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실내로 웬간한 그 마을 노인회에서 몇 천만 원 갖고 계시는 거는 기본이십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살펴보시고 꼭 그분들이 꼭 필요한 것들에 재정 투입을 하는 게 오히려 그분들에게 더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편적인 복지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인 저희 여주의 실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의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이 질문 사항 쪽에 좀 포함된 얘기인데 우리 저 간사님이 얘기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 한때 저 여주시에 이제 그 7기 민선 시장기가 들어오면서 시민행복위원회하고 예산안 선통과 직권상정 문제 그 부분에 대한 뭐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거기에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에피소드라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예, 모니터링 과정에서 그 뭐라 그러죠?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산안이 통과된 부분은 이거는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우리 일반인들이 이제 예산을 받고자 하거나 뭐 이랬을 때 우리 공직자분들 하는 얘기가 조례 없어서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하시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죠. 이 일은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안이 통과가 되는 경우가 생겼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민행복위원회가 이제 어쨌든 처음에 만들려고 한 취지는 굉장히 저는 공감해요. 그러니까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겠다. 그래서 진정한 그 주민자치를 실현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근데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면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건데 너네 왜 반대해? 이제 이럴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시간을 다투는 문제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죠. 예, 시간이 걸려도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내고 그리고 이해 못하면 설득시켜내고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민주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렇게 졸속으로 시민들의 온갖 반대에도 무릅쓰고 조례도 없는 예산을 먼저 세워가면서 그리고 직권상정 이게 의회에서 부결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부결된 거를 가결시키기 위해서 본회의에서 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거. 이제 이것도 상당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직권상정을 하는 이유들은 지방의회에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여주가 최초라는 수식어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최초가 아닌 일을 최초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초 어쨌든 그 수식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 기사에 나왔어요. 계속해서 뭐 전국 최초 뭐 그 지방의회에서 의장 직권상정 이런 기사 타이틀을 본 것 같은데 그 직권상정 제도가 만들어진 게 국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백 명이 되는 의원들이 있는데 그 위원회는 몇십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제가 다 조사를 해서 표로 올린 적도 있었는데 대부분이 많아야 2, 30명 아니면은 뭐 10명 내외 막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10명 정도에 되는 사람이 나머지 290명의 의견하고는 반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직권상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여주 같은 경우에는 의원 전체 수가 7명이에요. 그렇죠. 7명에 6명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결된 안건을 의장이 자기 뜻대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민주적이지 못하게 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거야말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고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주시 의회가 진짜 시민의 어떤 대의기관으로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민주라는 것부터 다시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시의 의장의 기본적인 조건이 중립성하고 또 양쪽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무시가 됐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이 처사들은. 뭐 내가 너무 질서적으로 얘기를 드렸나요?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원옥 간사님답게 좀 직설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직선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내 의견에 맞지 않으면 직권상정이고 내 의견에 맞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시의 의장, 여주 시의회를 대표하고 정말 그 시민의 대변자를 대표하는 시의 의장님으로서는 좀 앞으로는 자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이를 또 만든다면은 그때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뭔가는 목소리 좀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뭐 우리 최원옥 간사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거는 좀 시민들의 좀 생각이 좀 바뀌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질문의 연장선상으로 우리 저 대표님하고 우리 간사님께서 여주시와 여주시의회 그다음에 여주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말씀들을 해주시죠. 우리 대표님 먼저. 뭐 하고 싶은 말은 밤새고도 나올 것 밤새셔도 같아요. 됩니다. 저 시간 요즘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직도 기다려봐야 될 그 문제도 있고 당장 또 고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문제들도 있는데 일단은 크게 보면 반칙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반칙하지 말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그 반칙하지 말자 저하는 말씀하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 정치를 이어받는 민주당의 시장님께서 의원님들께서 이 반칙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니까 제발 좀 반칙하지 마시고 좀 양보하고 아무리 그 뜻이 좋아도 절차가 좋지 않으면 그 뜻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같이 기다릴 줄 알고 설득할 줄 알고 이해시킬 줄 아는 저 시장 한 번 더 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조급한지 모르겠네요. 좀 기다리고 여유롭게 대화를 통해서 서로 합의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도 잘 알려주고 그걸로 모든 얘기를 가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원옥 간사님. 저는 여주 시장님이나 의회나 마찬가지로 그 어떤 일을 하실 때 시민들의 여론에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래 왔고 그랬을 때 그게 그 총각을 다투는 사안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한 템포 이렇게 늦춰서 정말 시민들의 여론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통 투어 이제 그 시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 투어를 하신다고 하는데 굳이 마을에 가서 주무시지 않아도 시민들 여론 얼마든지 그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들어야 되는 시민의 목소리는 외면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열어놓고 시민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이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총각을 다투는 게 아니라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여론을 제대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저 이항진 시장님은 이제 SNS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네. 시민 투어를 통해서 이제 뭐 SNS도 또 이용을 하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기가 아니고 진심으로 시민들 속에 파고든다면은 아마 뭐 시민들하고 소통에 대한 것들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시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는 게 그쪽은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진실성에 대한 것들은.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창립대회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 여주 시민행동을 바라보는 시민들에게 뭐 부탁하시거나 꼭 바라는 점 있으면 한 말씀씩 또 해주시죠. 일단 여주 시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갈 길이 좀 멉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부탁드리고 싶고 좀 더 바꾸고 바꾸는데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과감히 바꿀 거 있으면 과감히 없애고 또 지킬 거 있으면 또 싸워서라도 꼭 지키고 여주의 자존심을 챙기고 이렇게 해서 이 정치인과 이 낡은 행정이 되는 뭐 야합의 정치랄까 뭐 이런 것들이 자행되지 않고 시민들이 행복하고 시민들이 말할 수 있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져오자. 그 쟁취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과 미래의 우리 여주의 시민들한테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화를 이번 기회에 저희 시민행동과 같이 한번 부딪혀보자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고 많은 참여와 응원 지지 부탁드리고 어떤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용서하시면서 같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주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의 문제 잘 나서지지 않으시고 속마음을 잘 표현 안 하시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깨우치고 이제 앞으로 좀 적극적인 자기 의사 표현 뭐 이런 거를 부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시민들께서도 우리 여주 시민 행동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실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요. 많은 부분에서 또 지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간사님. 네. 그러니까 사실 창립 대회 하고 나서 상당히 어깨가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민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들이 생각보다 컸어요. 전화도 많이 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 준공무원인데 가입해도 되냐 이제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아야 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지금까지는 너무 안 나서서 참 여주 시민들이 너무너무 점잖으시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번에 전화 받으면서는 많이 바뀌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부여한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부여한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행사하는지 우리가 감시하고 하는 거는 주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꾼을 사놓고 일을 제대로 하든 안 하든 신경 안 쓰면은 개판되잖아요. 월급도 주는데. 이거 요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 노릇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과감하게 그런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활동하면서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하기 싫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저희도 이제 내부에서 논의를 항상 거치거든요. 회의하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이 사안이 여주의 공동 사안인가, 지역적인 사안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활동할 내용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미처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해주시고. 이제 마무리 시간도 거의 됐는데 별개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저 이항진 시장님께서는 이제
취임 초기서부터 정치적인 활동들을 좀 많이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계셨던 시장님들과는 다르게 좀 정치적 성향이 좀 강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근래 이제 그 수도권 제외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올린 수도권 제외 명단에 여주시가 빠진 문제, 그 다음에 특조금이라고 하죠. 특조금을 인근의 양평이 47억 원, 가평이 43억 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주는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특조금을 받은 그런 문제들이 이항진 시장의 그 정치적인 성향의 문제로 인해서 줄은 것이 아니냐, 그다음 빠진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한간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시장님이 시민을 바라보지 않고 정치를 바라보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우리 시장님 귀가 많이 간지러시겠네요. 사실 뭐 시장님 공격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시민행동에 대해서 알리려고 나왔는데 이제 주제가 이렇게 돼서 뭐 어쨌든 건설적 비판이라고 받아주시길 바라고. 난 정치도 역시 삶입니다. 정치가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우리 여주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다음에 뭐 여주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주 시장님이니까 제일 우선적인 게 우리 여주 시민의 행복과 삶을 그렇죠. 지켜주셔야 될 1번 의무가 있는 분이거든요. 내 정치적 미래, 내 정치적 향방 그건 좀 퇴임 후에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우선 임기 중에는 제발 올인하고 거기에서도 지금 뭐 아마 바쁘실 거예요. 거기다가 정치 문제까지 개인적 성향 그럼 어떻게 머리가 너무 좋으셔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 좀 배제하시고 시장의 임무에 좀 더 시민 행복을 위해서 좀 더 충실하고 그러다 보면 뭐 미래 정치도 제가 볼 때는 확보가 되지 않겠냐. 시민을 배제하고 자기 정치를 하는 건 저는 온당한 정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좀. 알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대표님께서 말씀을 다 하셔서 어쨌든 시장에 당선되는 순간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는 시민이죠. 예, 그래서 모든 활동 중심에 시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 우리 시민들 입장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인이라는 한계를 선출직 지역 지자체의 정치인 선출직들은 정치에서 좀 배제되고 그 지자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선량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에 속해 있으니까 시장도 정당에 속해 있고 시의원도 정당에 속해 있으니까 정당 일을 하는 것들은 뭐 그렇게 나무랄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시민의 행복이고 그다음에 지자체의 운영, 행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시의원들의 시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보시고자 여주 시민행동이 만들어진 걸로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주 시민행동이 기대되는 바가 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여주 시민행동의 대표님으로서 우리 시민들과 또 그 바라보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리 간사님도 마지막으로 인사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장시간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우리 그 시정이 문제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시민들은 시정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시정을 운영하시는 우리 시장께서 멀리 보지 마시고 그 가까이 지내시는 이재명 도지사를 봤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 운영할 때의 시장의 모습, 그건 뭐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적자투성이의 성남시를 흑자로 만들어서 청년복지 하시고 했던 그 수많은 일을 비로소 해서 도지사까지 어쨌든 당선이 된 그 길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마음이 앞서가지 말고 제발 좀 시민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시정을 해서 시민들 행복에 문제가 없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시민행동은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시민의 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중간에 많은 교량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최원옥 간사님. 네. 그
시민들이 이제 그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패배 의식에 젖게 되면은 아예 그거를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때 듣는 척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야지만 패배 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의 그 패배 의식이라는 게 내가 목소리 내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시민 행동이 할 일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 부탁을 네.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삼열 대표님이 이제 성남시 이재명 지금 경기도지사 말씀하셨는데 성남시는 판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주시는 어디 때문에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세종대왕님과 여강이 있고 그 다음에 여주 역세권 개발이라는 큰 프로젝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자산으로 좀 더 가꾸고 만들면은 저희도 충분히 성남시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평상시에 늘 존경하고 또 하시는 우리 최원호 간사님하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고 처음 뵙는 분이지만 뭔가 온화하고 그 온화함 속에 강인함 그다음에 추진력을 갖고 계시는 이삼열 대표님을 만나게 돼서 기대도 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슈와 토크 진행을 했습니다. 다소 서투른 점도 있었을 거고 또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어여삐 봐주시고 다음에 정석대가 만나는 사람들에서는 보다 나은 진중한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여주 시민행동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사회 일을 시작했을 때 이런 말씀을 여주 시민들에게 드렸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숨쉰 곳은 다른 곳이지만 내가 마지막 숨쉴 곳은 여주이기를 바란다라는 희망을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고 여주를 사랑합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